네, 주식 종목 리뷰는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우선 딱 봐도 이상하긴 하죠. 뭔가 지금 계속 같은 가격선 안에서 세 달 동안 지금 매달 한 번씩 뭔가 움직임을 좀 뽑아보고 있어요. 한번 쳐볼까 말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상황 틀어지면 대응이야 대응대로 해야 될 거고 대처야 대처대로 해야 되겠지만 한 번쯤은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선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바로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, 우선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투자자인데 코오롱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. 기본적으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코오롱 글로벌에서 인적 분할 돼가지고 새롭게 좀 신설돼서 상장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자동차 쪽이랑 당연히 모빌리티니까 관련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, 오늘 올라간 이슈는 보니까는 물적 분할을 했더라고요. 물적 분할. 이게 인적 분할 해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또 이번에 물적 분할을 해. 약간 좀 그렇기는 한데, 솔직하게 말해서 물적 분할은 보통 악재예요. 보통은. 이게 보통 악재로 많이 받아들이는 게 왜 그러냐면, 이게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 있어요. 제가 이 발언은 하지 않을게요. 대충 느낌으로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. 얘기는 안 할 건데, 이게 어떤 기업이 뭔가 사업을 해요. 사업을 하는데 이게 물론 장단점이 기업 측면에서 당연히 있으니까 선택하는 선택지겠지. 근데 얘가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그 이익도 나고 막 좋은데,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을 받으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. 근데 기업이 이걸 계속 자기가 끌고 가면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, 여기서 그냥 물적 분할 때려버려. 그래서 이거를 또 빼버려가지고 새롭게 신설한 다음에 상장시켜버려요. 그리고 또 하나 또 클만 하면은 또 하나 또 이게 물적 분할 시켜가지고 또 새롭게 또 신설해가지고 또 IPO 해가지고 상장시켜버려. 그러니까 얘는 계속 뭔가 만들어가지고 쭉 끌어올리면 되는데 이 요인을 자꾸 빼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주가가 이제 결국 못 올라간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 악재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인적 분할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. 인적 분할은 괜찮은데 물적 분할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. 근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이번에 물적 분할 이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얘가 오히려 좀 상승을 강하게 보였잖아요.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이 BMW 이 본부 있잖아요.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안에 BMW 본부가 있는데, 이 본부를 이제 분사를 하겠다, 물적 분할을 하겠다. 그치만 대신에 이 기업 공개 IPO는 할 생각이 없다. 그러니까 결국 상장시키지는 않겠다, 이런 거겠죠. 그래서 100% 이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사를 좀 시켜가지고 지분은 다 가지고 있고 이 새롭게 상장시킬 계획은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런 거를 반대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선은 이번 이슈는 그렇게 좀 반영이 된 건데, 요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 물적 분할 나왔다 하면 악재인 경우들이 보통 더 많기는 하니까 요거는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번에 나온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당연히 재무적인 부분들은 살펴보면은 딱히 적자가 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건 없고 우선 지금까지는 깔끔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거나 이럴 부분은 우선 없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, 이제 기업 개요랑 재무는 다 살펴봤고 기술적인 얘기를 이제 좀 들어가서 해볼 건데, 우선 기본적으로 딱 봐도 지금 세 번 여기서,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서 뭔가 안 밀리고 계속 뭔가를 뽑아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소리로 좀 해석은 할 수가 있거든요. 물론 이슈야 이때가 인적 분할이었나? 하여튼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맨날 보기는 보는데 이게 하도 많은 종목들을 보다 좀 헷갈리긴 하는데, 어찌되었든 계속 뭔가 이슈는 조금씩 바뀌어도 계속 같은 구간에서 분명 지켜주면서 이런 이슈 뽑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방 좀 준비는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약간 그런 거지. 약간 여기는 약간 이제 길을 가다가 완전히 내 이상형을 딱 본 거야. 봐가지고 한번 쳐다봤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눈에 밟혀. 그래서 뒤돌아가지고 한 번 더 본 거지. 한 번 더 봤어. 근데 이제 또 다시 한번 가자 이러고 가려다가 뭔가 좀 안 될 것 같아. 그래서 약간 지금 이번에 한 번은 또 조금 다시 돌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싶어가지고 살짝 우선 가본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가다가 마음이 다시 좀 바뀌어가지고 고꾸라질지, 아니면 가가지고 이제 진짜로 말도 좀 걸어보고 저 연락처도 물어보고 할지는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겠지만,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세 번이나 똑같은 가격 안에서 뭔가 건드리고 있다라는 건 계속 뭔가 미련이 남고 뭔가 해볼까 말까, 약간 좀 어떻게든 좀 이 얘기라도 말도 걸어보고 연락처도 좀 물어보고 할까 말까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기로 속에 좀 있다라고 보이니까 아마 여기서 우선 눌림은 좀 나올 것 같아요.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, 이게 거래량이 조금 많이 나오고 나면 보통 눌림이 나왔다가 가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이기 때문에, 왜냐면 힘을 많이 썼으니까. 그래서 약간 이제 가다가 살짝 또 마음이 좀 머뭇머뭇 거리긴 하는데, 여기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갈 거냐, 아니면 그냥 가던 길 갈 거냐, 이제 슬슬 결정을 좀 내야 된다라고 보여서 여기서 이제 그냥 눌렀다가 자리 좀 잡고 움직임 위쪽
쪽으로 좀 반등 나오려고 하는지 위주로 먼저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제가 상장한 지 1년이 안 된 종목들은 첫날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. 이게 지금 딱 요 안에서 움직임을 만들고 있고 한번 깼다가 반등도 보여주고 있죠. 기본적으로 이 밑으로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. 상장한 날에 이 첫날봉은 향후 1년 동안 그 밑으로 빠져버린 순간 탄력이 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절대 깨트리면 안 된다.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격선이 한 3,700원 되는데 여기는 진짜 죽어도 깨트리면 안 되는 라인이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오늘 아쉽게 여기까지 좀 돌파각 마련을 해주면서 이 첫날봉 상단 라인을 넘어갔으면 약간 눌렀다가 또 다시 한번 강하게 탄력을 붙이면서 좀 갈 수 있었어요. 이게 첫날봉 위에 있으면 탄력이 잘 붙는 공간, 밑에 있으면 탄력이 없는 구간, 가운데는 힘싸움 하는 구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힘싸움 하는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. 오늘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려고 한 건데 종가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힘싸움 구간 안으로 들어와서 좀 힘싸움 좀 하다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선은 진입 타점을 노린다라면은 얘는 두 곳이기는 해요. 눌러줄 때 눌렀다가 반등 나올 때 여기서 그냥 손절 짧게 잡고 뭐 몇 번 미끼 걸어 던져본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저기 연락처나 물어볼까 싶은 느낌으로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보든지 뭐 까이면은 그냥 가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고 뭐 조금 더 나는 눈이라도 몇 번 마주치고 가야겠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신호를 좀 주고 가야겠다 싶으면은 약간 요런 느낌 여기 구간까지 종가 올라와 주고 나면 여기서부터 탄력이 잘 붙는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요 자리까지 살려주는 거 보고 눌렀다 요 근처 언저리에서 다시 반등 나올 때 노리는 게 조금 더 확률은 높은 방식이긴 합니다. 그래서 우선 노린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여긴 절대 뚫리면 안 되는 구간이니까 마지노선 걸어놓고 눌렀다가 여기서 반등 나올 때 한번 그냥 뭐 용기 내서 한번 가볼 거냐 아니면 조금 더 확실하게 신호를 한번 좀 주고받고 그때 가볼 것이냐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좀 그나마 적절한 손절 좀 짧게 잡고 할 수 있는 라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요런 느낌으로 좀 진입 타점은 노린다라면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갭 상승을 좀 띄워놔가지고 이게 좀 마음에 걸려요. 이게 좀 눌러줄 때 여기까지 좀 메워주고 한번 뺐다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. 왜냐면 여기가 비어 있으면은 나중에 올릴 때 이게 부실공사 해놓은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근데 요런 구간들이 비어져 있는 데가 있으면 나중에 탑을 높게 쌓고 싶어도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여기가 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메워주고 다시 밑으로 뺐다가 반등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요 밑으로 깨지만 않으면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마지노선 잡고 여기까지 밑으로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 혹은 요 이상 돌파가 나오고 나서 요 근처 언저리에서 눌림 나왔을 때 요럴 때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요 정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보통 이렇게 줄다가 이제 일자로 가고 있다가 다시 한번 늘어났거든요. 여기서 줄 때는 요런 느낌으로 하락을 태우면서 보통은 거래량이 줄어들 때는 보통 하락 파동을 태워요.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 재미가 없잖아요. 하락 파동 누가 좋아해? 그러니까 이제 재미없다 이거 맛없는 집인가 보다. 뭐 주식에서 하락하는 건 맛없는 집이죠. 맛없는 집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안 몰릴 수밖에 없고 파리만 날릴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가 오늘 또 찔러봤더니 거래량이 좀 늘어났어. 단기적으로는 눌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신호 자체는 이 거래량도 추세가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가거든요. 상승 파동을 태울 때. 그래서 늘어난 거 보이니까 여기 이제 한번 저기 뉴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기 뭐 음식 코너 같은데 한번 뭐 홍보 차원에서 한번 나왔나 보다.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쉬었다가 우르르 막 몰려가가지고 또 맛평가하러 가면서 뭔가 괜찮다 싶으면 상승 파동 태우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되기도 하니까 요 정도까지 같이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약간 신호탄으로 쓴 거고 다시 눌러줬다가 재반등 칠 때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가면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좀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마만큼 지금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 여기 구간 넘어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여기 첫날봉 윗구간이죠. 넘어만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정도만큼은 한 방에 그냥 넘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파동이라는 게 보통 힘을 모아놨던 만큼 터트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왔었을 때 한 7,000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딱 요 정도 구간이죠. 딱 요 정도 구간 근처까지는 5,000원 구간 이상 종가로 확실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7,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그다음 목표 구간 한 뭐 넘어가는 돌파 이상 본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라인까지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저라면 이제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 공략을 하면 5,000원 정도에서 한 절반 익절 나머지는 본전 걸어놓고 나머지는 7,000원까지 가주면 땡큐고 안 가주면 그냥 본전 커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다음 그림도 한번 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이상하긴 하니까 이게 아래로 터져버리면은 당연히 손절 치고 나와야 되는 거고 이마만큼 흐름이 밑으로 꺾이는 거니까 좀 리스크가 클 수 있겠지만 원래 뭐 위기랑 기회는 항상 종이 한 장 차이여가지고 이게 위기 같아 보였어도 마지막 자리에서 보통 반등 불꽃을 딱 태우면서 돌파 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구간
여러분들 항상 짧게 커트 치면서 보는 거고 어쨌든 흐름이 이상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그 다음 그림들 뭐 제 뷰는 요러하니까 여기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조금 해석을 해나가시면서 대처만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